대한민국 예능계의 완판녀이자 독보적인 캐릭터로 사랑받아온 방송인 박나래가 데뷔 이후 최대의 실존적 위기에 직면했다. 단순히 방송가에 떠도는 루머 수준이 아니다. 최근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라는 정밀 타격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업계는 물론 대중들 사이에서도 경악 섞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평소 인간적이고 소탈한 모습으로 대중과 호흡했던 그녀에게 이번 탈세 논란과 그 이면에 숨겨진 법인 자금 오용 의혹은 그 충격의 파고가 남다르다. 화려한 이태원 단독주택의 주인에서 한순간에 수백억 원대의 위약금 및 세금 추징이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린 박나래 사태, 그 이면을 관통하는 5가지 결정적 쟁점을 심층 분석한다. 첫째, 이번 사태가 단순한 회계상 실수를 넘어선 국가적 차원의 충격으로 다가오는 가장 큰 이유는 국세청이 칼을 빼든 지점이 매우 구체적이며 그 파괴력이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4에서 5년 주기로 돌아오는 의례적 절차라면 이번 박나래를 향한 조사는 이른바 국세청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조사사국 등이 투입된 비정기 세무조사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는 과세 당국이 이미 제보나 내부 고발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탄로 정황이나 명백한 회계 부정의 단초를 확보했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신호다. 특히 박나래가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기획사 엠파크의 자금 흐름이 정밀 현미경 아래 놓였다.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은 실제 업무 수행 여부가 불투명한 가족이나 사적 관계인 지인을 법인 직원 및 임원으로 등록하여 매달 수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급여를 지급했다는 의혹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를 전형적인 비용 부풀리기이자 가공 인건비 계상을 통한 탈세 수법으로 규정한다. 단순히 세금을 덜 내는 문제를 넘어 실제 근로 대가가 입증되지 않는 인건비 처리는 세법상 필요 경비 부인 처분을 받게 되며 이는 곧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빼돌린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확대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둘째, 박나래가 거주 중인 55억 원 상당의 이태원 단독주택 매입 과정에서 포착된 불투명한 자금 유입 정황은 이번 조사의 핵심 뇌관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의 1인 기획사 엠파크는 논란이 불거진 직후 해당 주택에 약 50억 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새롭게 설정했다. 이는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가압류 신청과 맞물려 우선 변제권 확보를 위한 자구책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특히 1인 법인 명의로 근저당권 49억 7천만 원을 설정하고 이를 개인 자산 취득 자금으로 활용했다면 이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동시에 탈루한 이중 탈세의 핵심 고리가 된다. 세무 전문가 안수남 세무사는 가족 경영법인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법인 자금을 대여 형식으로 개인 주택 매입에 사용하고도 적절한 이자 지급이나 차용 증빙이 없다면 이는 명백한 횡령 및 탈세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국세청은 법인 카드의 사적 사용 내역, 특히 해외여행이나 명품 구입 비용을 사업 경비로 둔갑시켜 처리했는지 여부도 샅샅이 뒤지고 있다. 수십억 원의 연봉을 받는 톱스타가 정작 가장 기초적인 법인 내부 통제와 투명 경영에는 눈을 감았다는 사실은 그녀의 성공을 응원했던 대중들에게 극심한 배신감과 도덕적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셋째, 이번 논란의 도화선이 된 매니저들과의 진흙탕 싸움은 단순한 갑질 폭로를 넘어 박나래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내부 고발의 성격을 띠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오랜 시간 수족처럼 움직였던 전 매니저 2명은 박나래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하며 사태를 극단으로 몰아넣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들은 박나래가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전 남자친구 A씨를 법인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약 4억 4천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그의 주거지 마련을 위한 전세 자금 3억 원을 법인 자금으로 대납하는 등 전형적인 회사 자금 사유화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목포에 거주하며 법인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친부를 대표이사 및 직원으로 등재해 약 5억 5천만 원의 가공급여를 챙기게 했다는 폭로는 대중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이에 맞서 박나래 측 역시 전 매니저들이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거액의 금전을 요구했다며 이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맞고소했고 최근에는 이들이 개인 법인을 설립해 에이전시 비용 명목으로 자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거대한 법적 분쟁의 시작이 고작 몇만 원 단위의 미지급금 정산 문제였다는 사실이다. 매니저들은 박나래의 개인적인 심부름과 발레 파킹 비용 등 매달 누적된 수십만 원의 경비를 사비로 충당했으나 박나래가 나중에 주겠다 떼먹냐는 고압적인 태도로 정산을 미루면서 쌓인 불만이 결국 법인 비리 폭로라는 폭탄으로 돌아온 것이다. 연간 수십억 원을 벌어들이는 톱스타가 단돈 몇백 원, 몇천 원을 아끼려다 도리어 수백억 원대의 위약금과 형사처벌 리스크를 자초했다는 사실은 연예계 인적 관리와 비즈니스 파트너십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잔인한 교훈이 되고 있다. 넷째, 박나래를 가장 옥죄는 현실적인 공포는 단순한 자산 동결을 넘어선 천문학적 규모의 위약금과 그로 인한 파산 위기 시나리오다. 현재 그녀가 출연 중이던 MBC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TVN 놀라운 토요일 등 다수의 지상파 및 케이블 예능 프로그램들은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사실상 무게한 출연 정지 및 편집을 결정했다. 연예계 계약 관행상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프로그램에서 하차할 경우 제작진은 출연료 반환은 물론 방송 불발에 따른 광고 손실액 등을 포함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광고계의 움직임은 더욱 매섭다. 박나래가 모델로 활동 중인 유통, 금융, 뷰티 등 10여 개의 브랜드는 이미 그녀의 광고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이미지 삭제에 나섰다. 업계 표준에 따르면 연예인 모델이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킬 경우 계약금의 2에서 3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박나래의 편당 모델료를 최소 3억에서 5억 원으로 추산할 때 현재 거론되는 위약금만 최소 100억 원에서 최대 200억 원대에 이른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추징금 역시 수십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보도된 이태원 단독주택의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소속사 엠파크가 채권 최고액 49억 7천만 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전 매니저들의 가압류 신청에 대비해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려는 자금 방어용 조치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근저당 설정액만으로도 이미 50억 원에 육박하는 부채가 발생했음을 의미하며 위약금과 추징금이 현실화될 경우 55억 원에 낙찰받아 현재 약 70억 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이태원 자택조차 경매 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톱스타가 하루아침에 수백억 원의 빚더미에 올라앉는 연예계판 파산이 가시권에 들어오자 대중은 화려한 날에 바로 상징되던 그녀의 성공 가도가 이토록 허망하게 무너지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다섯째, 이른바 주사 이모 사태로 대변되는 불법 의료 행위 의혹과 관상의 급격한 변화는 이번 사건의 성격을 단순한 금전적 리스크를 넘어선 심각한 법적 도덕성 결여의 문제로 격상시켰다. 자택이나 나르바 등 비의료 시설에서 소위 주사 이모라 불리는 무자격자에게 링거 투약을 받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은 의료법 제27조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형사처벌 대상이다. 실제 대한소아청소년과의 사회 이면택 회장은 박나래가 연예인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불법 의료 행위를 방조하고 조장했다며 그녀를 공동정범 혐의로 검찰에 전격 고발했다. 의료계는 특히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평소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강남 아빠에게 합법적으로 맞았다며 농담처럼 던졌던 발언들이 현재의 논란과 맞물리며 대중은 그녀가 법의 테두리를 얼마나 가볍게 여겨왔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라며 분노하고 있다. 더불어 이번 사태는 박나래의 외모 변화와 관상학적 흐름에 대한 흥미롭지만 날카로운 분석을 낳고 있다. 과거 2020년경 관상가들은 박나래의 성형전, 얼굴에 대해 목표를 세우면 끝까지 돌진하는 승부사의 기질이 있으며 재물운과 명예운이 꽉 차있는 금수저 관상이라며 극찬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반복된 성형으로 인해 얼굴의 기운이 크게 변했다는 역학 전문가들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역술가 박상준 관상가는 이미 1년 전 한 방송에서 박나래를 향해 이제 얼굴 그만 고치고 정신 차려야 한다는 뼈있는 조언을 던졌는데 이것이 현재의 문락과 맞물려 성지글처럼 재조명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물을 담는 그릇인 얼굴의 자연스러운 기운을 무리한 시술로 깨뜨리면서 운의 흐름이 막히고 시비와 구설이 끊이지 않는 파국의 관상으로 변했다고 입을 모은다.
결국 주사 이목 논란과 초심을 잃은 자선가의 태도는 성공의 정점에서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한 스타 권력이 직면하게 되는 필연적인 몰락의 서사로 기록될 전망이다.